그러면은 저희 자료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동지자 연예인으로 얻는 독립군 부부 이야기. 네,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 자료공개 행사의 주인공인 이종희 송다녀 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에 수록된 이종희 지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고요. 이제 이종희 선생님은 가명을 많이 쓰셨어요. 중국에서 활동할 때 이집중이라는 이름도 쓰셨고 네. 이인홍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주로 쓰셨고요. 1890년에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19년에 위열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위열단 들어보셨죠? 들어는 예, 그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단체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막 의열단, 뭐 광복군, 독립군 뭐 맞아요. 많아가지고 비슷한 이름들이 나중에 많아가지고 그거를 하나 좀 뭔가 이렇게 그렇죠. 예. 시리즈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위열단은 뭐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너무 유명한 단체여서요. 말 그대로 위로움을 맹렬히 실행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위열단이라고 붙었고 약산 김원봉을 필두로 해서 네. 이 한인 청년들이 1919년 11월에 만주의 지린성에서 만든 위열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폭탄이나 권총으로 이제 작탄 투쟁을 하겠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지거나 뭐 황포탄 유명한 사건이죠. 상하이 홍포탄에서 또 이제 육군 대장, 일본 육군 대장에 의해서 저격 시도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단체인데 이종희 선생님이 정확히 언제 가입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24년도에 위열단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19년에서 24년 사이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위열단원으로서 우리 이종희 선생님이 대표적인 업적이 1925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밀정 김다라라는 사람을 이제 처단을 했거든요. 실제로 김다라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정보를 팔면서 나중에 중국 신문에 일본의 사냥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저렇게 밀정 활동을 하면은 네. 뭐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나요? 금전적인 대가를 받나요? 뭐 그렇겠죠. 예, 일단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금전적인 대가, 편안한 이제 여성이 부장이 되겠죠. 아무래도 김다라가 이런 밀정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종희 선생이 가서 동지들과 가서 이제 네. 처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황푸군관학교에 사기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푸군관학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국민당에서 만든 이 중국 사관학교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 광저우에 있었습니다. 광저우. 중국 광동성 광저우. 그래서 황푸라는 것도 지명이거든요. 네네. 광저우 황푸. 네. 또 정식 명칭은 사실 따로 있는데요. 이제 황푸에 있다는 게 좀 유명해가지고 황푸 공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중국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위열단 난창 지부원, 난창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1932년에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이 되십니다. 이 학교는 이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위열단 계열 이제 한인들이 우리도 정식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예 간부 양성을 위해서 만든 학교였고요. 여기서 교관 활동을 하시다가 1936년에는 민족혁명당, 이제 약산 김원봉을 필두로 한 이제 여러 단체들이 독립운동 단체 통일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에서 당원들 징계나 감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중앙검사위원도 하시고 또 특무부 책임자로서 밀정 암살이나 이런 공작들을 또 지휘를 하셨고요. 1938년에는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이제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에서 총무조장을 맡으셨고 41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네. 지금 국회 전신이죠. 네. 임시의정원에서 위원도 하셨고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부군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1지대로 개편이 되거든요. 이때 또 총무조장을 맡으셨고 43년에는 약산 김원봉이 원래 제1지대장이었다가 네. 이제 후임으로 이종희 선생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상당히 실직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6년에 해방을 맞아서 이제 환국을 하시다가 네. 부산항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그 배에서 그날 밤 네. 이제 입국수속을 밟는 도중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지병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예, 한 44년 무렵부터 네네. 좀 병세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악화되니까 네. 이제 좀 서둘러서 빨리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려야겠다 싶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양보를 해드렸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제 선상에서 사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광복은 보고 약간 그렇죠. 돌아가신 거네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광복을 보셨다는 것. 네. 두 번째 주인공이 이제 송다녀 선생님은 부인이시고요. 이명으로는 이제 송영순. 독립운동 하실 때는 송영순이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네. 이종희 선생과 마찬가지로 조선의용대 입대를 하셨고 나중에 또 편입이 되면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해방 후에는 또 전주의 그 한 보육원에서 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송단효 선생에 대한 기록이 이 세 줄이 전부입니다. 아, 예.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이 세 줄이 전부이고요. 네네. 후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종희 선생과 달리 지금 독립유공자로 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희 선생님하고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 기록이 아예. 예. 그래서 일단은 언제 결혼하셨는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만나신 게 아닐까 싶고, 두 분이 접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네. 바로 조선 위용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조선 위용대가 38년에 만들어지는데, 네. 그 두 분 사이에 나온 아드님이 1938년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조선 위용대에서 만나서 이제 말 그대로 동지이자 연인으로 연애도 하시고 같이 독립운동도 하시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해야만 한다. 송다녀라는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저 시대는 좀 어쩔 수 없이, 그죠? 남자들한테 좀 집중이 되고, 그렇죠. 예. 그 약간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뭐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시면 대부분 뭐 누구 아내, 뭐 그렇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뭐 딸 막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가지고 저희 그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 그때 막 여성 독립운동가 막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막 그때 막 책 이렇게 5권짜리인가?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낸 거 있는데 거기에 혹시 수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나간 자료들을 16점을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건데, 그 황푸군관학교의 정식 명칭이 이제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종희 선생이 입교한 시기의 이름이고요. 사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긴 해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는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종희 선생이 입교를 하셨고, 그래서 이 동학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창의 명부 네. 혹은 졸업 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그 진본 사진인데요. 당시 사기생으로 입교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한국 분들이신 거죠?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국적에 이제 네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분들은 네. 왜 이런 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이 동학록은 네. 광복군이 아니라 네. 중국군입니다. 국민혁명군이 중국 국민당의 군이에요. 아, 이 황푸군관학교는 중국식 사관학교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분 약간 거기, 저 누구지? 지청천장군. 이분이 이종희 선생님.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1924년 6월에 이제 중국의 당시 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벌 타도하고 이제 국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1차 국공합작. 국공합작 아시죠? 네.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으로 설립한 소련식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에서 만든 학교지만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와서 이제 군사 기술이나 지식들을 전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개교 당시의 최초 명칭은 중국 국민당 육군 군관학교였습니다. 광저우 황포에 위치했기 때문에 황포 군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요 교과목은 군사교육, 뭐 전술, 군제, 병기 축성 이런 것들과 또 정치교육. 이게 단순히 그냥 군사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교육, 그러니까 삼민주의, 순원이 만들었던 그런 중화민국의 지도 이념과 또 사회주의, 이건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중국사, 경제학, 법학 등을 이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이끌 전인적인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들도 네. 뭐 군사 기술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양성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네. 제가 그 설명 똑바로 안 듣고 그랬는데, 네네. 여기에 그 당시 조선 분들은 네. 어떻게 입학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설명하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에도 네. 한인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진영에서 최신 군사기술을 습득하고 네. 한중 연대를 위해서 황푸군관학교로 교섭을 해서 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교섭을 하고 만주의 통일부나 정의부 같은 무장단체에서도, 왜냐면 이런 군사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독립전쟁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익히라고 순원이나 장제스 같은 실력자들과 교섭을 해서 이제 그들의 양해를 받아서 입교를 시켰고, 그래서 위열단원들이 이 사기에 대거 입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종희 선생도 입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군사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다양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푸군관학교에서는 졸업 후에 이제 중국군에서 의무 복무를 했어야 돼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사관학교 나오면 의무 복무 기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 국민혁명군에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운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는 아나키즘 운동으로 뛰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이종희 선생의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제가 이제 빨간 원을 그려놨는데, 이게 호 같아요. 이종희 선생 호. 그래서 협봉.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위로올 협에다가 봉오리 봉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거를 직역을 하면 위로움의 최고봉? 그래서 뭐, 위협심 강한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지향점을 담아서 이런 호를 지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안경은 약간 그때 유행하던 안경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장군이 맞아요. 네. 쓰시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이런 안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패션. 네. 그 다음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분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최림이요. 네. 힌트는 네. 경상남도 밀양군입니다. 이 밑에 보면 통신, 경상남도 이제 밀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제 주소라는 거거든요. 누구 얼굴 보면 좀 이렇게 연상되는 분 없으세요? 글쎄요. 최씨 누구이지? 모르겠네요. 가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약산 김원봉입니다. 아.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닮았죠? 네. 네. 네, 이때 김원봉이 최림이라는 가명으로 네네네네. 황포군관학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양 출신이잖아요. 네. 그 영화 암살에서 보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네, 그래서 위열단장 그리고 조선위용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까지 지냈던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입니다. 되게 잘생기셨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제가 또 이번에 자료 소개를 준비하면서 네. 발견한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진이었거든요. 네. 양명이라는 분인데 여기 아래 보면은 한국이라고 돼 있죠. 국적이. 네. 근데 이분은 사기 생도는 아니에요. 훈련부 기술 주임으로 교관으로 실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김훈이라는 분이에요. 본명이. 네. 이분은 북로군정서,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 이끌던 네네네. 북로군정서의 종군 장교로 김좌진 장군하고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서 나중에 임시정부에 찾아가서 청산리 전투의 진상을 알려드린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선자 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광이시네. 왼쪽 사진이 저희 독립운동 인명사전에 실린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유명한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은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닮지 않았네요. 코가 똑같으신 거. 네. 눈매가 약간 조금 네. 날카로우신 거. 그래서 이게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눈썹이 진해가지고 이분도 네. 똑같이 그 땡그리 안경 쓰고 계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훈 선생이 양명, 양림 이런 가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이것도 아마 연구자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포군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아 답사를 갔는데, 기념관이 있나 보네요, 여기. 예, 황포군관학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장권이고요. 이게 그 중국 학생증 갖고 가면 좀 할인해주. 학생증 이렇게 있는데, 가끔씩 나이 확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많을 때 유학을 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니, 너 대학생 아니라고 할인 안 된다고 막. 있어. 네, 종종 있어가지고. 아니, 내 갈수 학생증 있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막. 위조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니, 또, 입장료고 몇 푼 받겠다고 뭐.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학교가 38년에 네네. 일본군의 공습을 받아서 다 불탔대요. 그래가지고 60년대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 깨끗하네. 네. 그래서 깨끗하죠. 여기 경비.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충칭 임시정부.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인데.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중국의 양식인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당시 황포공관학교 학생들이 입던 네. 이제 군복, 모자. 여기 기념관 저희가 관리 안 하죠?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마 중국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가 관리해주는 데들은 온라인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네모반이라고 아, 했습니다. 예. 침상들 모아놓고. 안 좋은 옛날에 기억이 막 떠오르네. 그래, 나름 침상 썼어요. 그러게요. 나름 개인 침대잖아요, 개인 침대. 그쵸. 붙어있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2011년에 세워진 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황포군관학교를 다녔던 네. 학생들의 명부를 네. 이렇게 그쪽에서 아예 비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여기서 막 이름들을 찾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약산이 이제 약산 김원봉이에요. 이 제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옆에 보면 배지 있죠. 여기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오. 이제 조선위용대 배지예요. 네네. 조선위용대 대원들이 차고 있던 명찰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배지로 재현을 한 건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아, 만드셨다고요? 제가 출판사 다닐 때, 네. 이 조선인용대 관련 책을 만들고 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굿즈로 네네.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막 독립기념관에서 만들고 여기저기서 막 사설 업체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네. 이런 거 있는데 너무 흔하니까 이제 뭔가 맞아요. 이거는 뭐.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기념관에서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어템으로. 조선인용대 딱 인증샷 하나 찍었었고요. 지금 뭐 이름이 대충 몇 개나 써져 있나요? 되게 지금 사기생은 좀 24에서 5명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 연구자들마다 좀 숫자가 달라서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전체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숫자도 지금 뭐 200명이 넘는다고, 분교까지 치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리 저기 통일영원의 동산에 있네. 벽돌 조적한 거 이름 찾기도 네네. 힘든데. 답사단원들하고 같이 계속 이게 아. 하면서 하나씩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황포공관학교 그 기념관 갔을 때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전시물이 이렇게 막 여기서, 이게 총검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창술, 네네. 뭐 총검술 이런 거 훈련하는 장면인데, 제가 저 중국 무술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네. 독립군들이 중국에서 활동했으면 네. 막 중국 무술도 배우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무슨 무술을 배웠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위혈단 활동하고 그러면 막 몰래 침투해서 네. 목도 따고 막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뭔가 호신술을 배웠을 텐데 뭘 배웠을까?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갔다 와서 찾아보니까 황포공관학교에 이제 국술, 중국에서는 무술을 국술이라고 해요. 자기네들의 기술이라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한모협이라는 분이 그 중국의 중국 무술 형이권과 팔계장의 달인인데, 제가 형이권하고 팔계장을 좀 배웠거든요. 네. 근데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래서 다음에 후속 콘텐츠로 네.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저기 언제든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저희 결의집 앞에서 진짜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 김원봉이나 이종기 선생님이 이런 거 배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네. 더 막 반갑고, 내가 하는 걸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거든? 자, 그래서 인증샷을 네. 중국인들 막 돌아다니는데 네. 찍어달라고. 근데 중국에서 중국 무술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참 신기하게 쳐다봐요. 이런 거 거기 저기 뭐야 중국에 공원 가면은 네, 중국에서 맞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이런 자세로 막 아. 인증샷도 찍고 막 네. 뭐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도 희한하게 쳐다봐요. 뭔가 여기도 그런 거 있나? 태권도처럼 막 품새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형이권의 자세인데요. 네. 기본 자세인데 이 형이권을 배웠을 네. 그런 위혈단 계열 한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무술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함부로 시비 걸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면 이제 중국군 시절에 아마 황포공관학교 졸업하고 그 소위로 임관했을 때 사진 같아요. 네네. 26년도 사진인데 늠름하시죠?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편 검사소 소위 검사원 임명장이라는 자료도 이번에 처음 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편 검사소가 우편 검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군사우편 같은 경우에 네.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검열하잖아요. 네. 특히 이 시기는 전시기 때문에 또 더 밀정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이런 우편 검열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검사원으로 임명한다는 이종희 선생을 검사원에 임명한다 임명장입니다. 이때도 중화민국 국기를 이거를 예. 했었는데 이거는 무슨 그게 국민당기. 단기. 이제 이제 이게 중앙육군군관학교 특별훈련반 특경대 사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증받은 건데, 네. 정확히 특경대가 어떤 조직인지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특경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특별경찰. 네. 그래서 아마 뭐 밀정 암살이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 저 빨간 원을 제가 쳐놨는데 저분이 이종희 선생님 수상이 돼요. 그래서 이 근거는 바로 그 사진 뒤집어 보면 그 이제 배열대로 저희가 이렇게 당시에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 보면 이 집중이라고 저기 한자로 이제 선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종희 선생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뒤에다가 이렇게 썼으면은 네. 반대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네네네. 찍어서 그 상표 있는 그대로 썼으면. 사실은 좀 미심쩍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연구원들이 보면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집중인데, 네. 근데 얼굴 형태가 사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희도 졸업사진 보면은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집중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다음으로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루산, 중국의 루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성자 군관학교라는 중국 군관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백마탄 이종희 선생님 사진. 되게 멋있죠? 이렇게. 이건 쌍십자이라고 해서 네. 중화민국이 창립된 날이 이제 10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쌍십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기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사진이 흐려서 어떤 분이 이종희 선생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군사훈련하던 사진인데 네. 이것도 지금 너무 음영이 강해서 누가 이종희 선생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유족들이 갖고 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자세히 보면은 저 깃발이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네. 이 청천백일기 그래서 푸른 하늘에 흰 태양이 있는 중국민당 깃발 들고서 행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조선위용대 봐도 기억치 않고. 1938년 10월 10일 날 조선위용대 한인무장부대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진 원본이 저희 독립기념관에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었지만 네. 원본이 또 우리 기념관에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되게 선명하네. 이거는 기증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자료인데 저희가 앞면만 딱 보고 있다가 네. 이번에 자료 소개하려고 꺼내보니까 뒤에서 좀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이게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이 사진을 누가 만들었고 어디다 보냈는지 기록이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걸 저희 다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자료를 너무 안 보셨. 저희가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기원이라는 건 단군 기원이거든요. 네네. 4272년으로 해서 1939년 3월 25일 조선민족혁명당 도장이 찍혀있고 경증은 이제 공경하면서 드린다. 이제 보내는 쪽에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 보낸 거고 받는 쪽은 미국 나성이 어딘지 아세요? 로스앤젤레스. LA. 미국 나성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네. 흥사단 본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본부로 이제 해존 드릴 테니까 이제 잘 간직해 달라. 그래서 38년에 조선위용대가 창립이 되고 39년 3월에 보낸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한인 무장 부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미주에 있는 흥사단에 보내면서 네. 자금을 달라고 원조를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알리려고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보면 이 인물들이 다 분석이 돼 있는데 제가 주요 인물들만 일단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종희 선생으로 추정되는 분이 지금 저렇게 또 계시고요. 네, 김성수 선생은 승려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이제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셨던 분이고 그 옆에 윤세주 선생님은 이제 김원봉하고 같이 위혈단 활동을 했던 분. 그리고 또 이제 가운데 조선위용대 총대장이었던 김원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종희 선생 뒤에 문정진이라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보고 좀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쓴 분이 네. 이 문정진 선생의 아버님 문일민이라는 분이에요. 네네. 예, 문일민 선생님은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신데 이분의 아드님,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로 서운된 분이 바로 이 첫째 문정진. 근데 이분은 기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도 이분의 아드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네. 가지고 있는 사진도 없고 기록도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독립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던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었거든요. 뭐 추가적인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 공개 행사하면서 뭐 제가 처음 찾은 건 아니고요. 네. 누군가 분석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진 속 문정진 선생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닮았죠? 안경 네.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 사진도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발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어디 갔을 때 단체 네. 사진 꼭 찍잖아요, 저희. 네네네. 중요한 거 같아. 그렇죠. 나중에 찍고-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찍고 뭐 써놔야 돼, 뒤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또 기증받은 사진인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족 사진입니다. 네. 네, 역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가운데는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역임하신 네네. 김규식 선생님이고 또 왼쪽은 그 부인 김순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송단현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또 뒤에 계시고 앞에는 이종희 선생과 송단현 선생의 아들 이병태 선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순현 선생님 뒤에 있는 분이 김상덕 선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분은 이제 해방 후에 반민특위 위원장 하셨던 분이고요. 그 영화 파묘에서 최민식이 맡았던 그 역할이죠. 김상덕. 그래서 이거는 이종희 선생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종희 선생님이 가족 사진을 많이 남기질 않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네. 이 자료가 그만큼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분이 그 독립운동하는 와중에도 오붓하게
같이 찍은 사진. 네. 그래서 송다녀 선생과 아들 이병태 선생, 그리고 또 이제 이종희 선생이. 이건 이제 아들 이병태 선생의 이제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름이 이제 이창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날 때는 초명이 이창화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병태로 개명을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국적이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나라가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계속 이제 막 그런 교섭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다. 임시정부가 있다. 교섭을 해서 중국에서는 나중에 사실상 우리를 한국 국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특별한 지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답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에도 중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때도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안 쓰고 한국이라고 썼나 보네요. 네, 한국으로 한국 임시정부라고도 쓰고 그렇게 약자로 많이 썼습니다. 네. 이 자료도 참 중요한데 이건 해방 후에 생산된 자료고요. 네. 이거 이제 이종희 선생의 부인인 그 송다녀 선생님이 이종희 선생님의 서훈 등급,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등급을 좀 상향해달라고 진정서를 쓴 겁니다. 앞부분을 좀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당시에 이종희 선생님이 대통령 표창자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자 이종희 선열의 미망인 송다녀이로시다. 그래서 이게 줄줄이 쓰신 거예요. 이게 뭐 부군의 후배와 부하들도 모두 훈장을 받았는데 네. 자기 남편만 대통령 표창으로 받은 것은 좀 본인도 섭섭할 거고 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제 전주에서 살고 계셨는데 네. 이제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섭을 한 거예요. 좀 네. 자기 남편을 서운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당시 총무처,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네. 그래서 훈장을 좀 이제 달라고 이렇게 서운을 해서 나중에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승격이 되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또 서운을 못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송다현 선생님이 본인의 독립운동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남편만, 오로지 남편의 독립운동만 선양하려고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서운이 많이 안 되셨잖아요. 네. 보통 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본인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보통 좀 보수적이고 네네. 그런 집안에서는 뭐 여자들은 본인을 좀 감추고 남편의 공적을 더 드러내고 막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게 없고 사실 뒷바라지만 했고 독립운동은 남편이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괜찮으니까 남편만이라도 제대로 공적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의 공적을 드러내질 않으시니까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이렇게 서운이 안 돼서 이제 후대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정서 마지막 장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재환, 노복선, 박기성, 손기엽, 김승곤, 조원생 모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살아 계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후 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네.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주소랑 이름 쓰고서 이 사람 공적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인후 보증으로 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사실 불가능하죠. 이제는 네, 독립유공자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 6명이 이종희 선생님의 그 진정서에 이제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이거 맞으니까 서원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77년도에 독립장으로 이제 승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조선의용대에서 발간한 기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뭐 김원봉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이 먼저 간 동지들의 이제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런 추모사 같은 걸 실었던 추도 특집 기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또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요. 이거는 또 이제 광복군 정훈대강이라고 저희 정훈교육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복군 대원들한테 정훈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런 요령들 이것들을 담은 건데 이것도 독립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고요. 요거는 국가등록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처음으로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네. 근데 왜 이번에 그 자료 공개했을 때 발표는 직접 안 하시고? 원래 이 자리도 사실은 네. 발표하신 그 김용진 연구원이 나오셨어야 됐는데 나오기 싫으신데요? 굽고 본인은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아니, 울렁증 있으신 분이 네. 방송, 네. 우리 메이저가 아니라서 네. 안 나오셨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를 김용진 연구원이 기증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김용진 연구원이 네네. 이제 분석을 하고 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발표는 김용진 연구원이 하고, 이제 행사 준비나 기획은 제가 하는 걸로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까지 판을 키웠잖아요. 네네. 아, 그렇게까지는 자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용진 연구원이 했으면 네. 저는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밤새 또 저도 같이 공부하고, 네. 예, 그랬습니다. 뭐 요번에 자료 공개 행사 뭐 처음 맡으셨다고 했는데 좀 뭐 느끼셨던 점이나 네. 그런 소회나 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처음에 이 행사 맡아서 하라고 했을 때 너무 네. 겁을 먹었어요. 긴장했어요. 사실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공문 같은 거 못 써가지고 막 혼나고 맨날 물어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료부에서 누가 그걸 가지고 혼낸다는 이런 말도 잘못하면 안 되겠네. 혼내시다가 누가 직접적으로 막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농담. 네. 제가 맨날 경영지원부 연락해가지고 이거 네. 맞냐고 물어보고 전화오고 하니까 네. 제가 그냥 위축돼서 아무튼 이렇게 막 어설픈데 갑자기 이런 큰 행사를 막 하라고 하니까 긴장해서 막 뭐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사실 긴장하는 만큼 또 재미도 있었어요. 사실 하나하나 그냥 퀘스트 깨는 재미처럼 네. 그냥 제가 기획하고 설계한 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무엇보다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행사 끝난 그날 저녁에 이 후손분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손길 하나하나 잊지 않겠다. 네.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진짜 모든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갔고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다. 네. 내가 독립기념관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다. 그 모든 보람을 느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그래도 처음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자료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끝났고 네. 그래도 어설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훈 삼아서 다음 행사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옷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맞아. 제가 안 그래도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행사 때문에 평소에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행사라서 또 특별히 입고 왔는데 사신 거예요? 네, 샀어요. 이게 어디서 팔아요? 이거 뭐 밀리터리 복장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광복군 네네. 맨투맨으로 해서 아니 팔더라고요. 왜 독립기념관에서 안 팔고 다른 데서? 그거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멋있는데요? 이 태극기 패치는 군 시절에 제가 차고 다니던 건데. 잘 어울린다. 저희 예전에 요새는 좀 안 하는데 네. 예전에 막 혁신 아이디어 이런 거 이렇게 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인턴 평가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굿즈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돈이 없는데 굳이 예산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도 좀 이렇게 막 줄 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박처럼. 저도 아이디어는 많은데 네.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터뷰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 단청 우산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그 인터뷰 맞아요. 하신 거 봤는데 그거 연구 개발비가 2억인가 들었대요. 근데 저희는 1년 굿즈 예산이 예전에 있었을 때도 2억이 안 됐어요. 2억이 뭐 몇천 단위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진짜 있는 거밖에 못 사는 수준이에요. 뭘 개발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근데 요새는 3D 프린터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좀 발품 팔면 괜찮은 거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계속 푸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차피 굿즈 같은 게 네.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인데. 저희 제일 문제가 일단 인터넷 쇼핑몰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 그게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막 올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뭐 목록이 올라가는 있을 텐데 거기서 결제하는 시스템 이런 거 만들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계속 못했던 건데 요새는 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도. 그런 걸로 하면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본인 있을 땐 안 하고 싶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이게 자료 공개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이렇게 이것도 아까 활성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아이디어가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거죠? 이 흑백 기증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흑백 기증전? 네. 그래서 네. 흑백 요리사처럼 흑기증자, 백기증자를 뭐 기증 자료끼리 막 경쟁하는 네, 거예요? 경쟁을 해야죠.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런 자료가 아니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흑백 기증전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가 더 막 가치 있는지 막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막 심사하고 연구원분들 나와서 이렇게 다 심사하고 이 자료는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격, 보류. 막 이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진 사람은 네. 떨어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분이 기분 나빠서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럴 거면 가져가겠다는. 뭐 다른 곳에 기증하시려면 아무튼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네네. 네, 재밌을 것 좋은데요? 같은데요. 너무 네. 재밌는데. 아무튼 뭐 네. 헛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뭐 또 이런 자료 관련해서 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올해 8.15 광복절에도 두 번째 자료 공개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네. 두 번째 자료 공개 행사는 이제 미주 지역 독립운동 관련해서 자료들이 나갈 거고, 그 행사는 이제 저희 부서의 다른 연구원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건데요. 네. 저보다 훨씬 또 노련한 분이니까 행사 또 아마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자료부 차원에서는 올해 이제 미주 대한인국민의 네. 자료청서 이제 시리즈가 계속 발간이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1권이 발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 이제 구술을 채록하는 작업도 할 거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기증을 받아서 분석하는 일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와서 네.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발굴 이런 거 네. 하러 가실 때 네. 좀 촬영 같이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네. 예전에 콘텐츠를 기획을 했던 게 사적지 탐방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사적지 그 나라사랑 역사의 길이라고 해놓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여행 유튜버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막 제가 먼저 그 쪼레빌 때 기획을 했던 건데 뭐 영상 촬영한다고 맨날 출장 내고 막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업체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막 하고 했는데 이 업체가 끼니까 너무 영상 자체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췄는데 그냥 요새 여행 유튜버들 많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액션캠 하나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맞아요. 그런 거 따라가도 괜찮고 이제 꼭 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설명을 뭐 장황하게 안 하더라도 우리 자료 발굴하는 뭐 모습 같은 것만 그렇죠. 보여줘도 괜찮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맞아요. 대화하면서 좀 하는 것도 그럼요. 괜찮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 뭐 중요한 자료가 기증될 때 네네. 같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네. 기증자분들한테 왜 기증하게 되셨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인터뷰하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무게감 있는 거는 뭐 그거대로 따로 이제 좀 해야 되지만 저희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죠. 국민들이 좀 쉽게 재미있게 맞아요. 그냥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립운동 네. 역사에 대한 거를 좀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쫓아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집안에 잠자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저희의 목적은 아주 기증을 최대한 유도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유튜브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네. 독립기관에 기증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 수집을 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 그분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나라 갈 때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자료 발굴 이런 거 하러 가실 때 막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따라가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자기가 이제 주관하지 않는 네네네. 출장을 따라가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내가 주관하면은 진짜 그렇죠. 너무 힘든데 내가 주관하지 않는 걸 따라가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뭐 이제 자료부에서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가 네.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독립기관 직원으로서, 자료부 직원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직원으로서 되게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근데 네. 사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였어요. 오, 네, 그래서 오. 네네.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나올지 몰라서. 그냥 사실은, 네.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로 저 나가고 싶어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뭐 무턱대고 나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해. 그래서 사실 언제쯤 불러주실까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출연한 김에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사실 그 유튜브 보면서 감명 깊게 본 게, 그 독립운동가들이 먹방을 했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네.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생활사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먹었던 음식, 마셨던 술이나 차,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걸로 강연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술집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오. 술집에서 네. 독립운동가들이 마셨을 만한 술들, 그런 거 막 술의 역사 같은 거 설명하면서,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재밌죠, 왜냐면 그런 거. 요새 술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술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해도 되죠. 아, 그래요? 안 되나? 일단 하고 욕 먹으면 그래? 이제 뭐 사고하면 되죠. 감사 들어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 아예 못 마셔가지고. 아쉽네. 사실은 이게 섭외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열의를 보여주셨으니 고정 멤버로 계속 불러야겠다 이제. 저는 독립기관의 공공재입니다. 이게 네. 근데 저도 그 독립운동가 요리를 제가 직접 뭐 만들어본 이런 네네. 것도 한번 했었는데 그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사에 대한 게 막 정리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논문보다도 네. 사실 독립운동가 회고록들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회고록들이 진솔한 자기의 일기나 그런 일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반가울 때가 많아요. 그냥 동네 마트에서 먹던 고량주가 네.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막 회고록에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네. 뭔가 이제 막 되게 그런 애착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사실 저기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지역 특산물 소개하면 대부분 맞아요. 한 번씩은 맞아요. 드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뭐 직접 만들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맞습니다.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네, 좋은 자료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